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경제, 금융 뉴스 한국경제TV에서 항상 확인을 하시죠. 일단 간밤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고 국회가 곧바로 해제를 가결을 시켰습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계엄 선언이었는데 이 계엄 선언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지금 막을 내렸죠. 자, 6시간에 긴박했던 계엄 상황, 한국경제TV의 전범진 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4시 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해 오전 5시 4분경에 공식적으로 계엄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10시 27분 비상계엄을 선언하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이로부터 1시간 뒤 포고령을 통해 국회 활동,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계엄을 종료시킬 권한을 가진 국회의 소집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군은 오후 11시 40분경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한편 의원들의 경내 진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이 군과 대치하는 사이 국회 본회의는 4일 0시 30분경에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이후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3시간 가까이 침묵을 지키다가 오전 4시에야 계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정치권이 계엄 해제를 두고 실랑이를 이어가는 사이 군인권에선 혼란스러운 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당국의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계엄 사태에 대한 우리 금융시장 파장 궁금하시죠? 마침 또 한국거래소도 오늘 오전 9시에 정상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신인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파장이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파장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아까 앞선 보도대로 충격적인 6시간 그동안 환율도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의 반세기 만에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국회는 비상계엄을 다시 무력화시키면서 이제 정상화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주의가 빠르게 작동한 것도 의의가 있다고 봐야겠죠. 이 계엄이 선포된 동안 우리 자산시장 움직임과 또 직접 취재해본 해외 투자자들의 기관 투자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의 신인도 문제가 좀 흔들린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이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우리 경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25원에 마무리가 됐죠. 주간 종가 대비 22원 넘게 오르면서 마감한 건데 계엄 선포했을 때는 1,44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환율이 출렁이니까 이 간밤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었지만 이 사태를 완전히 안정화시키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조치고 한국 경제가 계엄 시에도 안정적일 거라는 데에는 시장이 동의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지난 2022년에 영국에서 이 시장 예상과 달리 재원 없는 감세 정책 펼쳤다가 이 국채도 그렇고 길트도 그렇고 이 영국 파운드가 급락했던 그때 당시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나라의 이 경제 체력을 살펴볼 수 있는 환율이라는 것은요, 한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변동할 때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안정해서 이 나라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환율 떨어지는 겁니다. 관련해서 해외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도 같이 봐야 되는데 BB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이 태국의 쿠데타 사태와 엮여서 다뤄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월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계엄 소식 이후에 그래도 급하게 회의한 곳들이 좀 있는데 이번 사태가 그래도 아주 위험한 것은 아니라 이 계엄 선포 해제되기 전에도 중론이 모아졌습니다만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취재 중에 연락이 닿은 이 현지 기관 투자자들 말들 좀 들어보면 기관들 회의에서 우리나라 사례가 페루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나라의 케이스와 비교되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의 대외 신인도 하락이라는 계량화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측면들을 부정할 수가 없겠고 해외 투자자들이 앞으로 한국 케이스를 투자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것을 염두에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트레이딩 데스크 같은 곳에서는 계엄 직후에
해외 자산 시장에 상장된 한국 자산에 대한 공매도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것은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트레이딩 데스크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ETF, EWY 같은 대표 ETF는 장중 가까이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계엄 선포 해제 이후에 이 낙폭을 좀 축소하기도 했죠. 미국에 한정해서 반응들을 살펴보면은 적어도 한국 항공, 여행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들도 현지에선 들려옵니다. 관련주 영향도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장이 정상화돼서 열리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런 혼란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국이나 기관들이 네트워크 10분 활용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선진국 수준으로 작동을 잘 했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불확실성이 그래도 단시간 내에 해결됐다. 이런 점들을 소명하는 일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도 보고요. 정부가 조금 전 개최한 긴급 금융현안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살펴봐야 되고 또 오전 중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긴급 회의가 개최되는데 환율과 경제 측면에서 시장 우려를 충분히 씻을 만한 내용들이 나올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사태를 보니까 이제 우리 해외에서도 좀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요 내용이 좀 골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리 코리아 ETF 보면 많이 떨어졌다가 낙폭을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 경제는 우리 선진국인 만큼 잘 극복을 할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한국거래소가 오늘 개장할지 말지 미정이다라고 했다가 좀 전에 정상적으로 9시에 개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 한국거래소에 나가 있는 우리 신용훈 기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증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거래소는 밤새 우리 증시 관련 해외 상품들의 거래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에 오늘 오전 7시 30분경에 정상 운영 여부를 확정해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결국 이 정상 운영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엄은 선포된 지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었지만 간밤에 국내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먼저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1,446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1,446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한국 관련주도 매도세에 크게 흔들렸었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ETF 가운데서 아이시어스, MSCI, 사우스코리아는 한때 7% 가까이 급락을 했었고 나스닥 상장 기업인 쿠팡과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도 주가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0% 이상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흔들리자 당국 잇따라서 긴급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었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은 긴급 현안 간담 회의를 열고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과 같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7시에 또 한 차례 F4 회의를 열고 간밤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은행 금통위원회도 오전에 임시회를 열고요. 또 모든 간부가 참석하는 시장 상황 대응 긴급회의도 오전 중에 역시 소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많이 오르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이번에 우리도 드디어 산타랠리 오나 싶었는데 오늘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만 특히 어제는 개인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매도를 하셨죠. 어제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오늘 외국인의 이탈 여부 조금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들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이슈 레이더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줄 수 있으면 핫 키워드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4가지 있습니다. 지금 계엄 해제 있었고요. 갈륨 통제부터 대한항공, 삼양식품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일단 신 기자 평소대로 하자고요. 갈륨 통제를 두 번째 이슈로 가져왔단 말이죠. 중국이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맞불을 놨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 오후 10시 23분 전까지는 이 이슈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 미국이 새로운 대중국 이 수출 조치, 규제 조치에 나선 지 하루도 안 돼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
갈륨 그리고 태양광 패널 등에 쓰이는 게르마늄 이 대미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와 흑연 같은 미국 수출이 가는 제품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 수출 통제가 된 주요 품목들 보면요. 갈륨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도체나 이 태양광 패널의 소재가 되고요. 중국의 생산 비중이 98% 정도 차지하는 그러니까 무기화를 쓸 수 있는 그런 금속이고요. 게르마늄 같은 경우도 인공위성 그러니까 군사용 인공위성을 포함하는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이 부품들입니다.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의 상황들을 좀 짚어보면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조금 볼 수가 있는데 갈륨과 게르마늄이 사실 지난해 8월과 12월까지 중국이 한 차례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었던 품목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중국의 반도체 원료 통제 이후에 물론 AI 열풍에 따른 수급 효과가 더 컸겠지만 반도체 경기 사이클과 관련 기업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조치 자체가 미국을 겨냥한 수출 통제인 만큼 우리나라 원료 수급에 당장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 업계 쪽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수출 통제로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하면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타격에 불가피하는 구조라는 점도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이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요 사택, 요 추이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대한항공이 공시를 내놨습니다. 가장 큰 이슈 뭐겠습니까?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겠죠. 관련 내용이었습니까?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타법인 출자 관련 공시는 쉽게 말하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합병이 원래 20일까지 신주 인수 완료하고 기업 결합 완료하기로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각 나라의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 항공사의 결합 얘기는 해외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법무부가 양사 간 결합에 대해서 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한항공에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한항공이 이에 따라서 아시아나 신주를 오는 11일에 모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금액 대금 잔액 8천억이 남아 있었는데 8천억 원을 모두 내주고 이 지분 아시아나의 지분을 63% 확보해서 63.9%입니다. 정확하게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을 하기로 했고요. 통합대한항공이 세계 10위권 대형 항공사가 됩니다. 이제 양사가 앞으로 2년 동안은 통합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투자자 또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마일리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지금 관건이 될 겁니다. 저도 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둘 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가치와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부채를 덜어낸다는 측면에서도 아마 어쩌면은 기존 고객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결정이 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이제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가지는지에 따라서 이 양사 간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네, 대한항공 주가는 최근 한 3개월 차트를 보면은 꽤 오르고 있죠. 어젯밤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슈는 삼양식품입니다. 올해 스타, 식료품주의 스타라고 하면 삼양식품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계속 계속 주가가 뛰었는데 증권가에서는 더 오를 거다. 이런 지금 시각들이 꽤 많다면서요. 앞선 이슈들은 조금 무거운 이슈였는데 한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중고등학생 시절에 한류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었는데 이때도 회의론이 있었습니다. 그 한 30년, 20년 전이었는데 30년 전은 아니고 얼마나 가겠느냐, 홍콩 사례 봐라, 한류 오래 못 간다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한류 여전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하고 있죠. 식품 쪽에서도 그런 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닭볶음면 등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현재의 이 생산시설 증설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에서 해외 공장 같은 추가 공장 증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IBK 투자증권의 보고서였습니다. 현재 삼양식품이 착공에 들어가서 빠르면은 내년 6월에 이 공사가 끝나는 곳이 밀양 2공장입니다. 이게 잘 돌아가게 되면은 생산 캐파 40%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도 증권사가 봤을 때는 밀양 2공장 완공해서 캐파가 늘어나도, 그러니까 생산 여력이 늘어나도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미국, 유럽, 중국 수요 여전히 견조할 거라고 보는 건데 내년에도 삼양식품 미국 법인 매출에서 비중 가장 큰 곳이 월마트입니다. 근데 여기 매대가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코스트코인데 여기는 입점률이 50%밖에 안 되고요.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도 삼양식품에 대한 주가 흐름이라든가 이 생산 캐파가 여전히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 공장 증설 얘기까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보고서의 골자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공장 증설하면 뭐 관세도 피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신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